그 계약서에 보면 중도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시행사가 특히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사실상 해지 안 해주겠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종변입니다. 길에 지나다니다 보면 휴지를 들고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휴지를 받고 안에 들어가서 잠시만 부동산 오피스텔 분양하는 거 좀 이야기 좀 듣고 가라, 그럼 휴지 줄게, 이러면서 휴지를 건네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 휴지를 받을 욕심에 휴지를 받고 따라 들어갔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오피스텔 두세 채를 그냥 사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생각보다 이게 많이 있습니다. 혹은 그 카카오톡으로 우리가 투자 상담을 받다가 이런 오피스텔 분양 투자를 권유받기도 해요. 아니면 이메일로 날아오기도 합니다. 저도 오늘 그 이메일이 날라왔더라고요. 오피스텔의 그 12%, 뭐 13%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뭐 계약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자, 이런 그 오피스텔 분양 사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금을 넣은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내가 계약금만 포기하고 그냥 계약을 포기하겠다, 해지하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중도금을 넣기 전에는 계약금 해지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중도금이라도 만약에 납부를 했다면 계약금 해지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계약서에 보면 중도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시행사가 특히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사실상 해지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거 계약금 포기가 아니라 나는 내가 당했다, 뭐 시행사나 그 신탁사로부터 당한 것 같다, 나는 계약 당시에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고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개발된다라고 들었고 뭐 근처에 큰 허재가 있다라고 장담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금 이외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계약을 한 것이지, 나는 상대방의 기책사유로 나는 문제를 삼고 싶다라고 하시면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내서 상대방에게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생각되는 그 기책사유들을 적시를 해서 상대방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연유로 계약을 하게 됐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게 됐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나는 내가 속은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계약 해지를 하겠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만약에 형사상 문제가 되면 형사 고소도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협의를 시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 증명을 보내서 그렇게 협의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주장하는 바를 작성을 해서 협의를 시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시도를 해서 협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금의 뭐 일부를 돌려주겠다라고 하든지, 더 잘 풀린 경우에는 계약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실제 저희가 내용 증명만 발송을 해서 저희 법무법인 명의로 발송을 해서 계약금 모두를 돌려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협상할 때 더 용이하게 협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약하는 과정에서 과장 공고를 넘어서 허위 광고를 했다, 그리고 기망 행위를 했다, 날 작정하고 속이는 행위를 했다, 이러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약간의 그 과장 광고는 그 사기죄가 성립한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해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지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사기에 해당된다면, 혹은 형법상 사기행위가 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사기에 이를 정도가 된다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저희가 구할 수도 있어요. 민사소송으로 계약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인데요. 상대방이 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에게 기책사유가 있으니 나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구하겠다 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계약상 그 수익률이 보장되어 있고, 아니면 이런 호재가 반영될 만한 특약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입주일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쳤다든지 도과를 시켰다든지, 아니면 하자 보수의 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하자 보수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 계약상의 규정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두로라도 뭐 에어비앤비를 할 수가 있다, 아니면 근처에 큰 쇼핑몰이 들어온다, 아니면 지하상가와 연결되는 그 통로가 생길 것이다, 연 수익률을 몇 프로 보장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저희가 계약상 근거로 계약 해지를 하고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뭐 수익형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 부실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충 그냥 짓고 그냥 분양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처럼 보이게끔 하고, 하자는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뒤늦게 그 재산 관계를 정리하고 분양을 해버리면 나중에 책임 묻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가 오피스텔 분양 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상가 오피스텔 부동산 사기는 그 매우 고도화된 그리고 지능화된 그 범죄 행위예요. 이것을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자신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뒀고 그 입증이 곤란한 정도의 말을 하면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면서 기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혼자서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면 꼭 전문가의 그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그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촬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